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오늘 세계 이목이 집중된 것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도 조금 한산하고요. 관련한 종목군들은 되려 하락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합의문에 곧 서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 이 회담을 갖고 오찬까지 함께한 뒤 살짝 산책을 하고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서명하러 이동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서명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내용의 서명을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분위기 스케치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특정한 종목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5월과 6월을 생각한다면 온통 이 남북 경협주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되려 6월 들어서는 관련한 종목들의 탄력이 확연하게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 남북 경협주가 브레이크가 걸릴지 아니면 드라이브가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건설 섹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인 얘기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우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건설업종의 그간의 분위기도 짚어보면서 이야기 좀 다뤄볼게요. 사실 5월까지 건설업종의 주가는 말 그대로 급등이었어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이슈도 탔고요. 40% 상승이었는데 건설주가 이렇게까지 탄력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보통 건설주의 최근 상승에 대해서 가장 쉽게 내리는 결론이 대북주, 그렇죠.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말하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의 마법봉 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그 사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은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데요. 이번 4월 달 초에 GS건설이 이례적으로 1분기 실적을 상당히 빨리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로 실적을 보여주면서 사실 건설주의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 단계에 하나 좀 그 시사점이 있었는데 올해 2017년 실적분에 대해서 건설업종들의 배당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 GS건설과 대림산업에서 나타났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배당이 증액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5년 연속 배당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배당이 재개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배당이 늘어나거나 재개된다는 모습들은 향후 실적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시사점을 크게 주는 부분들인데도 사실은 그런 점들이 부각이 안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4월 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맞아 떨어진 경향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GS건설 첫 번째 실적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현대건설의 해외 부분 원가율 개선, 대림산업 실적 개선, 대우건설도 실적 좋았고요. 이번에 실적이 나빴던 건설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실적이라고 하는 점들이 작년 2017년도까지 계속 잘 나온다 해도 그 다음 분기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줬었는데 그런 점들이 다 해소됐다는 그런 점들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덕분에 대북주라고 하는 또 큰 테마가 건설주도 쉽게 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단 남북 경협 이슈 사실 어떤 내용이 서명이 되는 것인가 잠시 후 뚜껑이 열려봐야 저희가 아는 거겠지만 이 이슈도 양념으로 첨가가 됐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간 발목을 좀 잡았었던 수조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기대 갖고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건설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비싼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흔히 아까 그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PBR, 장부가 대비로 이제 받는 주가 배수를 한 1배 정도를 받으면 좀 많이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목에 찼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PBR 지표 1배가 온 건 사실이지만 또 거꾸로 이익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PER 지표가 상당히 낮다는 게 현재 지금 건설주의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저희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북주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 앞으로 있든 없든 간에 향후 실적에 영향을 그동안 안 줬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사실 대북 이슈는 앞으로 무조건 더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슈도 그렇고 사실 지난 한두 달 동안의 이슈도 그렇고 건설주에는 더하면 더했지 빠질 만한 이슈는 또 하나도 없는 이슈가 현재 2달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본다면 향후에 어떤 이슈가 나오든 간에 건설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다는 그런 멀티플 매력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업체들이 약 7배에서 8배 정도 되는 PER 지표를 부여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 받고 있는 것들 특히 지금 올해 실적 개선세 내년도 이후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땐 저희는 한 11배에서 12배까지 PBR로는 한 1.3배 정도 이상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나서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실체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남북 사업이 있었던 시기에 관련해서 건설 업체들이 정말 뭔가 엮여서 했던 게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많지는 않죠. 실제로 저희가 북한에 가서 공사를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건설이 일부 했던 그런 유경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 금강산에 있는 설비를 짓는다거나 그런 약간에 불과한데 실제로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발주가 나왔던 적이 2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는 그 남북 관련된 철도 복원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서 경의선 그리고 동해 북부선 공사가 하나 있었고요. 2번째는 과거에 이제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원전을 짓는 캐도 원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슈가 실제로 이제 실적을 잡을 수 있는 북한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었던 건 건설 이슈는 아니었지만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측에서 이제 전력 공급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송배전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북 관련된 이슈에서는 현실화되었던 가시성 있는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철도주나 아니면 송배전주나 이런 것들이 건설 외에 기계주에서도 많이 올랐던 이슈들은 과거에 이제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종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경제 협력을 하게 된다면요. 남북한 인프라 투자는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마법동도 아니고 시멘트 갈 것이다 하면 시멘트가 올라가고 카지노 사업 이러면 또 카지노가 올라가고 한 번씩 다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라고 좀 저희가 좀 제한을 해서 리스크를 좀 덜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진 않는 게 정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입할 수 없었던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내용처럼 어려워요. 소비재부터 정말 IT, 저희가 보고 있는 건설 기계 이런 산업재들 어느 것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저는 운송, 항공 이런 것도 다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특정 섹터로 딱 구분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런 인프라 투자로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에도 저희는 상당히 그 폭은 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흔히 저희가 철도, 송배전, 발전 이런 이슈에 좀 주목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은 항만공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서둘러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왔던 대부분 그 철도를 통한 철송에 의존했던 물류 체계가 정말 그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방 시장으로 이끌어진다면 사실 지금보다 물동량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물동량을 철도만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르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항만공사, 특히나 그 평양 인근에 있는 남포라거나 아니면 동해안 쪽에서의 좀 가능성이 있는 원산이나 좀 더 멀리 보면 청진, 나선 이런 쪽에서의 그런 항만공사가 사실 좀 가장 급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인프라만 하더라도 사실 금방 말씀드린 발전, 송배전, 항만뿐만 아니라 뭐 그 뒤에 진행될 것들까지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죠. 맞아요. 뭐 자원 개발까지도 하면은 광산 개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한계점을 구분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들이 사실 건설업종의 대북 이슈가 상당히 그런 매출 증가를 세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만 쪽이 조금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항만 쪽에선 저희가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 항만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항만 조성인데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토목공사가 되겠고 뭐 한국의 토목공사 나올 때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대부분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특히 토목하면은 과거부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약간 성립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그런 공사들 많이 수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대북주 테마의 가장 핵심주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또 전혀 근거가 없는 어찌 보면 테마성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의 뭐 상승 요소, 그 원인을 좀 제대로 알게 된 오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설주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호주를 골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건설주 최선호주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번 실적에 기반해서 많이들 이야기해 주셔요. 그래서 결국 GS건설을 언급을 하시는데 연구원께서도 이 GS건설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GS건설 저희가 건설업종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목 관련된 이슈는 사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다 같이 많이 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네. 대부분 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언저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목 이슈를 잘 보진 않지만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뭐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뭐 어떤 업체를 할 것 없이 다 많이들 거의 골고루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최저가 입찰제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딱히 돈을 많이 벌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토목 이슈를 높게 보진 않고 있는데 그런 북한 시장이 만약에 토목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자금원이 한국계 자금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이끄는 그런 디벨로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계 건설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대북 이슈에서 어떤 업체 한 업체만 딱 지정하는 건 저희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GS건설을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적 이슈 더하기 내년도에 지금 펼쳐질 걸로 보이는 해외 플랜트 이슈 최근에 5월, 6월 사실 주가가 약간 약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유가가 좀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도 이후에 해외 플랜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UAE,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그 GCC 6개국이라고 하는 대부분 재정으로 발주내는 그런 국가들이 석유화학 플랜트들의 대규모 발주를 지금 이미 언급하고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2019년도 이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플랜트 시장을 좋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것 더하기 해외 수주 모멘텀까지 좀 함께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 뭐 많이들 언급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국내 주택 시장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업체가 공교롭게도 GS건설과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산업 이렇게 세 개 회사거든요. 이런 세 개 회사들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압축해 본다면 GS건설이 거기에 모두 다 합치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GS건설을 말씀드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상황에 멀티플까지도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저가 매력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4월경에는 뭐 4월 초만 해도 28,000원 뭐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4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접근한다면 가격 라인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목표 주가 현재 58,000원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58,000원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무리한 주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최대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전환산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 부담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5만 원 언저리에서 주가가 좀 잘 못 가는 이유들도 그런 물량들 전환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좀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저희는 58,000원 부여를 해봤자 저희가 지금 PBR 1.2배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간 정도에 말씀드렸던 1.3배도 충분히 가능하고 PER 기준에서 12배 이상 가능하다고 이런 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58,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최선호주로 건설업종 내에서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답변까지 오늘 건설업종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봤습니다. GS건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상우 연구원께서 여의도 맛집 유명 블로거라고 들었습니다. 흔히 여의도 맛집을 검색하면 작은 배련님이 이런 소개해 주셔서 가봤어요. 뭐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하니까 북한 음식을 맛있게 파는 맛집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북한 음식 할 때 항상 평양냉면만 그렇죠. 보통들 언급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지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 일들이고 사실 저희도 실향민 가족 출신인데 네. 뭐 평양만 있겠습니까? 북한 음식이 한두 개도 아니고 사실 그럼요. 함흥냉면도 있죠. 실제로 오장동 같은 데 가시면.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뭐 냉면이라는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도 있지만 네. 저는 탕평채 같은 것들도 있고 탕평채요? 상당히 그런 평안도 음식 하는 집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네. 뭐 여의도에도 손만두 집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 신사동에 있는 모 집, 그 탕평채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세 글자인데. 신사동의 모 네. 집이 어디죠? 어딜까요? 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요? 네, 압구정역 언저리에 있습니다. 지금 네. 하면은 저 파전을 파는 곳인가요? 어딘지 네, 저런 거 파는 데입니다. 네, 저희가 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채팅창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한번 여쭤보고 그 집이 어딘지 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됩니까? 네, 해도 돼요. 네, 설매네라는 집입니다. 설매네라는 곳, 네, 탕평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맛집 블로거세요. 작은 배려라는 아이디, 여러분이 아마 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 이런 데 쳐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상우 연구원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한 오늘이었네요. 북한 맛집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 귀한 시간 다뤄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